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70일의 기능장 시험이 지금 실기가 다 끝난 일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중에 제가 빨리 팔로업을 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이번 회차에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있는 조직에서 중견기업 SCM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팔로업 하느라고 혈압 인터뷰 과정, 공장 방문 이런 일정이 겹쳐가지고 도저히 실시간으로 팔로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나름 자료를 모아가지고 풀어보는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바로 3일차를 다 모두 풀어서 업로드해 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빠른 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험이 많이 쉬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이번 70일의 시험도 굉장히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꼬아놓는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많이 헤맸다는 분들도 꽤 있고요. 쉽게 풀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작업량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못 시킨 분들이 계셔가지고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자, 먼저 70일의 1일차 1번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조건은 셀렉트 스위치 A가 on, 셀렉트 스위치 B가 오프된다.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 C에 대한 사용은 하지 않은 기존 문제 패턴 가지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이런 A 형태의 모드,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 B 형태의 모드에 점등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사이클을 이렇게 여기서 한 7초 정도 되죠. 7초 정도의 사이클을 고정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지날 때, 시간이 경과될 때 점등을 시키는 그런 문제로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호 인터락이 걸렸다는 시그널 같고요. 푸시 버튼 C로 이제 동작을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누르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초기화 되는 이런 루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의 1일차 1번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심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일단 보면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항상 같죠. 셀렉트 스위치 A가 시그널이 들어오고 B의 B접점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M0라는 내부 변수를 이용했고요. M0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조건이 들어쓰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고 푸시 버튼 B도 눌렀다 뗄 때 각자 독자적인 M1, M2라는 내부 접점을 플래그를 세팅하는 값을 가져갑니다. 이건 세팅 값이고요. 이건 출력 값이라는 걸 항상 유의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M1이나 M2일 때 동일한 T0의 타이머를 쓰는 것은 나중에 편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하나만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다 돌면 지금 보면은 다시 누를 수 있는 거 보면 타이머가 ON이 됐을 때 초기화하는 이런 루틴을 같이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푸시 버튼 C는 이제 누르자마자 초기화하는 M100, M101 두 개의 초기화 루틴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초기화를 해줘야 될 것은 여기 세팅 값을 갖는 M1, M2만 리셋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보면 A 모드인 경우 M1이죠. M1인 경우가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고, M2가 되는 경우는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니까 이렇게 구별을 해 가면, 문제 1일 때 M1, M2 이렇게 구별을 해서 출력 시간을 써주면 돼요. M1일 경우에 PLA가 출력되는 것은 여기서 7초 중에 6초 구간만 빠지고 점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50일까지, 0보다 크고 50일보다 작은, 그러니까 1부터 50까지 구간이 되겠죠. 5초 구간을 켜고, 그 다음에 6초 구간, 60부터
61부터 70이 되는 구간이겠죠. 우리는 1 플러스 1 0.1초를 더 더하는 타이머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참고를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출력을 하나 하는 거고요. 계속 같은 M1 구간을 보면 그 다음에 1초와 1초 구간, 1초가 경과된 2초 구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초 구간, 4초, 그 다음에 5초,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경우의 수는 M2이죠. PL 2부터 5초 구간이 켜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6, 0, 7, 마지막 1초는 동시에 한번 켜지죠. 7초를 6초에서 7초로 지나가는 경과 구간의 1초만 전체가 하나씩 켜집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이 진행되는 것과 같이 비교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A면은 지금 P0 가장 첫 번째가 ON이 됐다는 조건에 이제 조건이 켜지고 이제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A면 네 번째 그죠? P3 눌렀다 때 네거티브네요. 네거티브면 A 모드로 시작해서 맨 위에는 켜지고 밑에가 점진적으로 하나씩 1초 간격으로 켜지고 마지막에 5초에 1초 꺼졌다가 1초가 켜지고 사이클이 끝나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B 모드는 여기를 눌렀다가 떼면 밑에서 PL2가 계속 켜져 있고 1초 간격으로 점등이 점진적으로 진행하다가 마지막 1초 꺼지고 1초 켜지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뭐 진행되는 중에 푸시 버튼 C를 눌러서 초기화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중에 반드시 셀렉트 스위치를 눌러서도 초기화할 수 있다. 이 정도 정확히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같은 풀이 과정에 여기를 첫 번째 1일차 문제는 항상 좀 난이도를 좀 쉽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1일차 문제 난이도는 로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딱 하나 이 좀 새로운 패턴이 하나 나왔죠. 그 셀렉트 스위치 A, B 값의 온오프 스위치를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이제 카운터를 만드는 값을 최대값 5가 주어졌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최대값 5. 그 다음에 두 값이 0보다 클 때 푸시 버튼 C를 눌렀다면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푸시 버튼 A, B 값이 독자적인 카운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C로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 카운터 A 값은 램프 A, B, C, D, E의 어느 램프가 켜질 건가? 카운터 1이면 여기, 카운터가 5면 램프 2가 켜지는 이런 조건이고요. 그런데 이 이제 점등의 지속 시간을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만드는데 푸시 버튼 B 값이 점등되는 램프가 2의 비승값, 그러니까 카운터, 두 번째 카운터 값의 N2의 비승, 이런 뜻입니다. 의미는, 1승이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승이면 4. 그래서 2의 4, 2, 4, 8, 16, 32. 이런 값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 값을 가지고 얘를 초로 환산하는 의미니까 저는 한번 카운트 1을 가지면 2초, 카운트 2를 가지면 4초, 카운트 5를 가진다면 32초 정도의 값인데 이 값은 아마 그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최대값 5 이런 정도의 어떤 제한값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한 맥시멈 값 5 주어졌다고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를 가지고 동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이나 동작되면 카운터 값은 변경할 수 없다. 이것도 상당히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이라도 동작이 됐다면 이거 분리해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셀렉트 스위치의 전제 조건을 하는 기본 패턴은 같은데 여기에 제가
언더바 1 on이라는 이런 그 내부 디바이스의 변수를 하나, 디바이스 변수를 디바이스 변수 이름으로 보면 F 변수 값에 F9b라는 변수를 썼는데, 이 변수 설정에 보면 내가 디바이스 플러그 보기 보면은, 여기 보면 F 이겁니다. 언스캔 원이라는 그런 그 플래그인데요. 네오 플래그인데 얘는 뭐냐면은 자기 조건이 됐을 때 한 번 스캔에 그 최초의 원 스캔일 때만 문제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이 됐을 때 최초의 스캔 타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빙빙 돌고 있다가 최초에 한 번을 1로 D12 값을 초기화시키는, 그래서 초기화시킬 때 이런 패턴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조건일 때 한번 최초에 D12라는 값을 초기화를 시킨다. 이 부분만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2를 우리는 M10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푸시 버튼 A를 누르는 순간에 저는 add라는 카운트를 썼고요. D10을 D10에다 자기 자신에 더하는 그 누적값이죠. 5보다 작을 때까지 맥시멈 5를 만들어줬고요. 푸시 버튼 B를 누르는 신호에서 저는 바로 산술연산자로 바로 2를 여기다가 곱하는, 그래서 2의 n승값이 되는 거죠. 2를 곱하는. 최초에 1이 들어있었을 거고 여기에 1이 들었을 거고 2를 곱해서 2를 만들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4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더하니까요. 자, 이 값은 그래서 그 값이 숫자가 이렇게 2의 n승값으로 누적이 되면 그 값을 바로 10을 곱해서 초로 환산해서 D14라는 이 값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D10이나 D12가 0보다 큰 조건해서 푸시 버튼 C를 누르게 되면 M11이라는 플래그를 가질 거고요. M11이 도는 동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뭘 놓친 것 같냐면 한 번이라도 카운트 값이 동작이 되면 이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플래그를 집어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넣어보겠습니다. 자, M11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눌러진다면, 그렇죠. M11이 동작이 되는 것은 반복하게 하지만은 한 번이라도 눌러지면 리셋하기 전까지니까. M12 값을 여기다 비접점으로 하나 써주겠습니다. 동작을 다 하고 나면, 동작을 다 했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의 타이머가 동작이 되면 M11을 리셋 해주는 것은 맞죠. 왜냐면 계속 누를 수는 있어야 됩니다. 누를 수는 있어야 되는데 M12는 아직 리셋을 한 적이 없으니까 리셋은 언제 되냐면 여기서 되겠죠. 여기서 전체 리셋이 해당될 때만 M11을 리셋을 시켜줍니다. 이 정도에서 이 값을 해서 여기 한 번이나 동작되면 카운트 값이 변경할 수 없다는 이 조건을 이런 식으로 만족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접점을 눌러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이걸 누르고 있을 때죠. 얘는 꺼지고 그러면 M10의 조건이 완성이 됐고요. 조건이 완성돼서 최초에 지금 D12에 1이 무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 한번 조건이 완성이 되는 순간 1이 무브가 됩니다. 이건 바뀌어도 한번 타이머가 세팅이 되면 이 일값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브 값이니까. M12가 돼서 자, 최초 푸시 버튼 A를 눌러가지고 눌렀다 떼서 카운트 2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n의 n승값을 n의 b n승값을 하기다 b 카운트 값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누를 때마다 4, 8 이런 식으로 증가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눌렀으니까 8이라는 값을 가졌고요. 초로는 80으로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값이 크니까 푸시 버튼 C를 누를 수 있는 조건이 됐죠.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면 램프 B가 8초간 켜지겠네요. 이렇게 B가
6, 7, 8, 8초간 켜지고 다시 B를 푸시 버튼 B를 C를 누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재 초기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초기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카운트 값을 누를 수 있다? 못 누릅니다. 예, 카운트 값이 변경 안 됩니다. 다시 푸시 버튼 C를 눌러서 눌렀다 떼서 반복할 수 있고요. 언제만 리셋을 할 수 있죠? 예, 셀렉트 스위치 C를 누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셀렉트 스위치의 순서가 바뀔 때만 리셋 할 수 있습니다. 리셋도 되고 초기화도 되겠죠. A, B, C 눌렀다 하는 순간 얘를 눌렀다 뗀 여기 보면 SSC를 네거티브 신호에서 초기화한다는 이것도 함정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대부분 우리가 초기화를 포지티브 신호를 많이 썼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네거티브 신호에서 초기화한다는 이런 부분도 일종의 함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호의 발생 시점, 그러니까 누를 때 발생하는 건지 눌렀다 뗐을 때 발생하는지 포지티브 신호인지 네거티브 신호인지 레이징 엣징인지 뭐 폴링 엣징인지 뭐 이런 네거티브 포지티브에 대한 신호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은 내가 늘 드렸어요. 이 부분도 함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승수값을 다른 것은 다 0으로 무브하는 건 맞는데 이 D12나 D12가 1로 무브되는 거 맞고요. 1로 무브되는 거 맞고 D14는 0으로 무브돼야 될 것 같은데 1로 무브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0으로 무브되는 게 초기화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일 때 M11이면 그 D10이 그 A 값으로 누적한 카운터니까 A 값이 1일 때는 램프 A가, A 값이 5일 때는 램프 E가 켜지는 거고요. 이런 M11일 때 조건이 T10이 비접점일 때까지, 그러니까 ON이 되기 전까지 PLA에서 E까지가 켜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 1과 2번을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해서 보여줬는데 실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할 때는 저 앞에서 짰던 이 출력 공통 이 부분이 머지가 돼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쪽에 병렬로 나열이 돼서 램프의 점등이 이중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코딩을 합쳐 주셔야 됩니다.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1차 문제는 여기까지 풀이 과정을 하고 바로 2일차 문제를 풀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